이 얘기할게요.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인 천목회가 무려 밤샘 토론을 하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침묵했다. 우리가 비겁했다.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최대 이슈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반성한 거 맞나?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성문을 쓴 것은 의미 있다. 정말 저 낙천자들 또 낙선자들 얼마나 지금 춥고 배고프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래도 쓴소리하고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저 1박 2일간의 워크숍의 저 결과물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23명이 회원인데 한 14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눈치 본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세미나랑 워크숍이 정말 중요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고 내가 참여해가지고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야 돼 라고 하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왔을 거예요. 근데 괜히 내가 저기 갔다가 찍혀가지고 나 공공기관장 가야 되는데 나 대통령실도 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밉보이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참석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덜 용기 있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송채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조사와 수사와 관련해선 에이 공수처 수사 검찰 수사 지켜봐요 이랬잖아요. 네. 본인들은 법률가가 아니에요. 총선 참패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무적인 판단을 했어야죠. 법률가처럼 지금 조사 중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약간은 좀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목소리 내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참 용기가 가상하다. 네. 박수 쳐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일단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비겁한 침묵이었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여사 특검 관련돼서는 지켜보자라고 결론은 건 역시 그 비겁한 침묵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단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 새를 불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톤을 만약 그랬다면 이재용 간사가 만약 그랬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 톤을 조절했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그냥 맥시멈이다. 그러면 실망스럽죠. 네. 3040 모임인데 더 이상 못 나간다면 그건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나간다면 실망스럽고 일단은 새를 불리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꺼려하는 분들이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 그냥 톤 조절 이 정도 간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새가 보이는 거에 따라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거다. 만약 그런 거라면은 저는 뭐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라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어느 예. 정도 선을 유지하는. 근데 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진작 저런 얘기 했었어야지. 총선 전부터. 네. 그래서 괜히 나만 얘기했다가 막 보수 참칭이라고 막 공격받고 그렇죠. 방송에서 잘리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까? 저는 이런 거 일종 에코라고 보는데 네.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얘기할수록 힘이 커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사실 혼자 얘기하지만 네. 옆에 우 세워놓고 얘기하든지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천목회라고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승민 의원에게도 전 의원에게도 늘 세목회라도 만들어서 짜장면이라도 먹어라. 네네. 그러면 뭔 얘기했냐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저는 굴짬뽕을 먹을지 뭐 빨간짬 고추짬뽕을 먹을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기자들이 알아서 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쓸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세력을 넓히려면. 이제 보수파의 상당히 좀 유명한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KBS 아침 방송 진행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기자회견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분이에요.
저는 미디어 오늘과 엊그저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 비판했거든요. 한 명 크게 털어서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분은 공영방송 KBS의 진행자로 가고 윤석열 정권 잘못했어. 비교가 되네요, 비교가. 잘못했어라고 네. 한 사람은 KBS에서 잘리고. 누구의 길이 더 옳은 길인가? 장 소장님이 복잡하네요. 멋있잖아요. 왜요? 자녀들에게 네. 네 아버지는 이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알기로는 따님들이 잘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딸이 왜 대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 술도 자주 마시고. 큰딸애가 나를 딱 보더니 아빠 미디어 오늘 그 인터뷰한 거 봤어요 이러더라고. 오, 5개나 잘렸네. 몰랐는데. 5개나 잘렸어. 그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고민을. 맛있는 거 못 먹는 건가요? 막 이래서.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럼요, 속으로는. 하여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씁쓸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천목회도 그렇고 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천목회 같은 경우에는 총선 책임론 관련해가지고 선거 패배는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하라 말라 뭐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이제 책임론을 약간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니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아니면 안 돼?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희룡 전 장관이랑 만나서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전대 출마 몸풀게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할까요 말까요? 출마하면 어떤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또 그러니까 본인의 최종 결심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늘 짜장면 짬뽕도 맨 마지막에 결국 짬짜면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최종 결심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출마 쪽으로 많이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인들 전원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 전이나 아무튼 한 달 전까지는 아니겠군요. 총선 직후만 해도 뭐 전혀 총선 한 2주 뒤까지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최근에는 가능성들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네. 요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로 나오는 거 봐서는 점차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또 출마하면 전대 룰이 어떻게 되냐와 상관없이 가장 유력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되기에도. 왜냐면 지지층에서 워낙 인기가 높아서 네. 유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대선 주자 한동훈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게 결국은 대선 가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이거 말한 건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도 내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선판에 어지러운 판이 휙 나타나서 사진 좀 찍고 와 하면은 될 수가 있죠. 대선 네. 주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국민이 지켜보도록 놔두면 들키죠. 본인의 내공이. 네. 예, 국민이 오래 보면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간다면 본인의 내공이 속된 말로 그대로 뽀록 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선 주자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런 행보는 싱싱한 통영굴과 시원한 콩나물의 환상궁합이 어우러진 통영굴국입니다. 맞어요. 프리미엄 알배기 간장게장은 살이 꽉 찬 100% 연평도 암꽃게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콤달콤 새콤한 맛이 일품인 명태회 무침과 100% 국내산 가자미로 담아 쫄깃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가자미 식혜는 우리 집 식탁을 책임질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예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내공이 속된 말로 그대로 뽀록 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선 주자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런 행보는 안 나온다고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는 정치 활동을 곧 시작할 거예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어야 할 곳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딘가요?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삶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가서 상당히 힘든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 그 마음과 행동을 읽어야 돼요. 함께 경험도 해보고. 본인 사시 공부하면서 책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책은 더 이상 보지 마세요. 택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점심시간 12시가 됐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 창문을 바라보는 그 소상공인들의 삶은, 생각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아야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국가 지도자는 또한 서민들의 삶은 책에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시라. 그래야 정치 지도자로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과 사회 연구소잖아요. 네.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보십니까? 예, 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을 늘 보죠. 아, 현장. 네. 아, 현장이 중요하다. 책보다는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가자. 책은 중학교 때까지 많이 봤어요. 알겠습니다.